안녕하세요. 엄마표 수학을 권하는 학원원장 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유형의 친구들한테는 이런 공부 방법이 좋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제시할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일단 고학년이어야 돼요. 5학년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 읽기가 굉장히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추구하는 책 읽기 스타일이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매일같이 늘 책을 읽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읽기하고 쓰기에 크게 부담이 없는 친구. 영화라던가 뭐 이런 걸 봤을 때도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수학은 별로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고 수학을 썩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학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특히 이렇게 수학 빼고 이렇게 나머지를 굉장히 잘하는 경우에는 또 이제 부모님도 기대하는 바가 크고 본인도 꿈이 되게 클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를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학에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자, 일단은 수학의 어떤 공부의 단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수학 공부의 단계를 생각해 보면 이 개념을 파트가 있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개념을 배우는 단계. 그다음 개념을 배우고 나면 그 개념을 내 몸에 붙이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에는 연산이 당연히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다가 개념을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개념 공부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게 문제에 적용이 되진 않아요. 이게 형태를 계속 바꿔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적용하고 문제를 연습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라는 단계가 필요해요. 이거는 내가 배운 개념이 적어도 3개 이상의 되는 개념들이 엮이면서 완전히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 변형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개념이 몇 개가 섞여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찾아내면서 공부하는 거. 요런 단계가 이제 심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이 되는데 얘는 오히려 심화보다 단계가 더 낮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해도 결국은 개념을 선행하는 거지 우리가 심화 내용을 선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선행하는데 본 학기에는 반드시 심화, 그러니까 내 학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개념만 선행을 하는 거죠. 요런 이제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어 능력은 충분히 되는데 수학이 조금 안 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렇게 국어가 좀 되는 친구들, 읽기하고 쓰기가 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반성이 잘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중지능으로 따지자면 자아성찰 지능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 언어 능력과 자아성찰 지능이 높은 친구들인데 언어 능력은 사실 좌뇌 영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학하고 굉장히 영역이 비슷한 그런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언어는 수학하고 정반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학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국어가 되는 친구들은 보면 이 비문학적으로도 이해가 되게 빠른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 되게 논리적이에요. 언어 되게 논리적이죠. 우리가 말을 논리적으로 안 해서 그렇지 글은 그렇지 않답니다. 언어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 나중에 가면 수학을 잘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비슷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요.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면 하루를 좀 계획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엄청 촘촘하게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학 공부를 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데 오전에는 어떻게 하고 오후에는 어떻게 하고 저녁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하루에 이제 2시간을 내가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해봐요. 근데 그러면 일주일에 3일은 진도 공부를 하고 뭐 나중에 하루는 복습을 하는 날로 정하는 거죠. 그럼 4일을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복습 시간을 최소화하는 걸로 하고 2시간씩 이제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하루에 공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이 수학 공부하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정하는 거냐면 제일 처음에 실천을 해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정리해요. 이 정리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노트에 적는 거죠. 오늘 내가 수학 공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요. 근데 이제 적을 때 뭐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이렇게 쪽수만 적는 게 아니라 몇 단원에 작은 소단원 이름도 쓰고 오늘 내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었고 개념은 어떤 걸 공부했다는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문장으로 쓸 필요 없이 단어를 나열해도 상관없어요. 이걸 내 머리에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한 다음에 이걸 정리하는 걸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얘가 이걸 정리하다 보면 내가 잘 안 됐던 부분을 알고 있어요. 이게 자기 성찰 지능이 있는 친구들은 이거를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가 본인이 의식을 하거든요. 오늘 수학 공부한 내용을 적고 그 밑에다가 오늘 수학 공부에 대한 평가를 쓰는 거죠. 이걸 3줄 정도로만 간단히 요약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개념 공부에서는 약분 통분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웠다. 약분 통분 어려웠음.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약분 통분 중에서도 유독 나는 기하분수가 너무 어려웠어. 그럼 기하분수 넘사벽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아주 간단하게 그거를 적는 거예요. 단어 위주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문장으로 써도 돼요. 개념 공부를 3일이나 연속했는데 여전히 어려움. 여전히 어려웠다. 나는 수학하고 인연이 없나 보다. 뭐 이런 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날은 생각보다 너무 잘 돌아가는 거지. 내 머리도 잘 돌아가는 거. 오늘따라 내가 굉장히 천재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항상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잘 풀렸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 된 걸까? 내가 오늘 단어는 똑같은 약분 통분이었는데 어제하고 상황이 너무 달랐다. 이상한 기분이 든다. 뭐 이런 걸 한 줄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걸 3줄 쓰기. 요걸 하는 거죠.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글을 쓰고 자기 성찰 지능이 있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한번 리뷰해요. 이 사이에. 내가 오늘 수업 공부한 내용을 리뷰합니다. 그게 줄이 3줄이건 4줄이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3줄을 쓰잖아요. 그럼 얘는 더 많이 생각하겠죠. 3개를 뭘 쓸까? 그 과정에서 얘가 공부가 다시 한번 복습이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를 쓰냐면, 다음날 그럼 나는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도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진도는 오늘 공부한 거랑 내가 이틀 후에 하던 뭐 다음날에 하던 두 번째 공부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 공부할 게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연결되는 부분을 내가 공부를 하는 건 뻔히 알아. 그 쪽수를 쓰란 얘기가 아니야. 오늘 내가 나의 평가를 내렸는데 오늘 내가 기하분수가 정말 잘 안 됐어. 그걸로 끝난 거잖아, 오늘은. 그럼 내가 다음번 할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 공략을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을 적는 거죠. 기하분수 내가 다음 시간에 반드시 공략하리라, 뭐 정복하리라, 뭐 이런 걸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오늘 내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간 그런 날이었을 때는 오늘 같은 상태를 다음 시간에도 유지해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오늘 다른 날하고 다르게 오늘 뭔가 잘 됐을 때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 그걸 한번 찾아보는 거지. 그거를 다음 시간에도 또 한번 하겠다는 다짐을 쓰는 거죠. 이 2가지 과정이 사실은 피드백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피드백 과정이 되는 거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친구들은 되게 어려워요. 공부를 좀 하지만 수학이 안 되는 애들,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죠. 이거를 계속 이 일지를 적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나를 객관화하는 그런 작업의 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치씩 만들어서 나를 정리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수정하고. 자, 그러면 일주일씩 공부를 다 끝냈잖아요. 그럼 일주일 하나를 정리하는 란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마지막에 자, 내가 이번 주에 월, 수, 금 이걸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토요일에 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일주일치 공부한 거를 싹 한번 복습을 했어. 이때 복습할 때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너무 길게 하면 짜증나잖아. 얘네들 아직 어리거든.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일주일 동안 공부한 것 중에서 내가 틀렸던 문제들, 잘 못했던 문제들만 골라서 풀어본다던가, 아니면 그 풀이해놓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 풀이해놓은 부분들을 살짝 가리고 보다가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그 풀이를 보면서 점검을 한다던가, 그렇게 약간 좀 가볍게 해줘야 돼요, 복습은. 그렇게 가벼운 복습을 끝낸 다음에 일주일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일주일 피드백이. 그래서 내가 월, 수, 금 이렇게 3일을 공부했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일단 실천했는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의 평가들이 계속 부정적인 평가들이 계속 있었는지, 그렇다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얘가 스스로 계속 해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럼 엄마가 옆에서 그 평가를 다 읽어보고, 야, 너는 맨날 똑같이 이런 평가할 건 뭐하러 하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자기도 알아.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찔러놓고 너 그런 식으로 맨날 하면 되겠니? 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하는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사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체크리스트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스스로 체크하게 하는 거죠. 뭐 오늘 내가 수학 문제 풀기로 한 거 했는지, 평가하기로 한 거 했는지, 피드백하기로 한 거 했는지, 이런 걸 그냥 체크할 수 있는 뭐 표 같은 거를 벽에다 붙여놓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해놓는 거지. 그럼 엄마는 그것만 보면 되지. 엄마는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요 부분이 좀, 이거 체크가 안 됐네. 이거 안 한 거니? 뭐 이런 정도 얘기하면 애가, 엄마 제가 오늘은 좀 바빠서 못했어요. 내일 마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사람 기계가 아니라니까. 엄마들이 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오늘 정한 일을 오늘 못한 경우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엄마도. 애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두 번 그냥 넘어가야지. 이런 체크리스트를 쓰는 과정도 한 70%만 해도 애가 엄청 열심히 한 거라니까. 박수 쳐줘야지 그럴 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또 마무리를 하려고. 자, 그럼 좀 정리가 되셨어요? 이런 지금 오늘 제안 드린 방법의 어떤 특징은 쓰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쓰기가 되게 많이 들어갔고 본인이 그걸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나름 꼼꼼한 친구들일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읽기나 쓰기에 대한 불편함이 거의 없고 늘 이렇게 자기 반성이 좀 많이 돼. 자기 반성이 많이 된다는 거는 막 나 뭐 한 거 후회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하나를 봐도 저게 무슨 뜻일까? 왜 저런 게 나올까? 뭐 이런 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TV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저런 사람이 참 많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지나갈 때 지나가지 않고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날리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이. 내 아이가 과연 이 경우에 맞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차원이 높은 친구들이 한 거예요. 우리 애가 그게 아니야. 근데 거기다 대고 야 종이 들이대면서 야 이거 적어봐. 이러면 되게 피곤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우리 애를 제대로 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